안녕하십니까, 윤경입니다. 오늘부터 동영상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배워야 될 내용은 실증 분석의 도구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이제 복지 재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복지 재정을 이해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실증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즉 어떤 경제 현상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시장에 문제가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는 것, 이거를 재정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재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과학적인 사고, 그런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내용은 이론의 역할입니다. 여기 예가 하나 있습니다. 2008년 미국 대선이죠. 물론 지금은 2020년이니까 약 12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그 다음 맥케인이 그 당시에 서로 경쟁을 했었죠. 대선 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결과를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이겼죠? 오바마가 이겼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무려 8년 동안 대통령을 역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행정부의 수반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에 공화당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었는데, 부시 행정부의 고소득자 소득세 감세 정책을 과연 유지할 것인가? 이게 그 당시에 대선에서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당연히 맥케인은 이 감세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 즉 세금을 계속해서 깎아줘야 된다. 이거를 주장했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반면에 감세 정책을 폐지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했었죠. 맥케인의 주장의 논거는 감세가 근로 및 투자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데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면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뭐 100만원 더 벌면 거기에서 50만원을 정부가 가져간다. 그러면 아무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감세 정책이 근로 및 투자 의욕, 즉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의욕, 욕구, 그거를 고취시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감세 정책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은 이러한 감세 정책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이게 버락 오바마의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이제 둘 중에 누가 더 옳은 주장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유튜브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요. 이 영상을 멈추시고 잠깐 생각해서 누구의 주장이 더 옳은 것 같다. 어떤 근거가 더 옳은 것 같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셨으면 다시 유튜브 동영상을 다시 재생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둘 다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은 노동 공급 이론입니다. 죄송합니다. 노동 공급 이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어떤 사람이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선택은 결국 시간의 합리적 배분에 기초한다. 즉 어떤 사람이 하루에 14시간을 생활한다고 합시다. 24시간을 다 생활할 수는 없죠. 잠도 자야 되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 다음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한 시간을 빼고 나머지 14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김씨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김씨. 김씨는 노동이 현재 8시간을 배분하고 여가에 6시간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의 가치는 얼마냐면 1시간당 10,000원씩 번다고 합시다. 즉 내가 1시간 더 일하면
이제 8만원이 아니고 9만원을 벌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여가. 제가 뭐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그런 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런 혜택이 1시간당 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소득에 대해서 20%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세후임금이 이제는 만원이 아니고 시간당 이제 8,000원이 되는 거죠. 즉 내가 만원을 벌면 2,000원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이 김씨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1번 1을 더한다. 2번 1을 덜한다. 3번 변화가 없다. 예, 또 잠깐 멈추시고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3번이 맞다. 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끝났으면 다시 영상을 켜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답은 알 수 없답니다. 알 수 없다. 즉 1을 더할지 1을 덜할지 알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이건 아니네요. 일단 우리가 세금이 부과되면 노동 1시간의 가치가 이제 만원이 아니고 8,000원이니까 여가죠. 여가의 가치는 만원인데 노동의 가치는 8,000원이기 때문에 여가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행태가 나타날 겁니다. 이게 1번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가를 보낸다. 여가를 보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물론 집에서 그냥 누워있으면 돈이 안 되겠지만 이것저것 뭐 여행도 가겠다. 그 다음에 뭐 TV도 보겠다. 뭐 넷플릭스를 보겠다. 등등 게임을 하겠다. 게임도 요새는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노동을 늘리려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러스로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8시간 일하면 8만원을 버는 게 아니고 64,000원을 버는 거죠. 8이 16에 16,000원 빼고 64,000원. 즉 내 소득이 감소했다. 그러면 내가 일정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즉 노동을 늘리려는 어떤 욕구가 발생하게 된다. 이겁니다. 즉 한쪽에서는 노동을 늘리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안 되죠? 여기 있네요. 펜? 한쪽에서는 노동을 늘리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가를 늘리려는 욕구가 동시에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둘 중에 이 욕구가 더 크면 노동시간을 줄일 거고요. 반면에 반대적으로 소득이 줄었으니까 열심히 더 일해야겠다 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면 노동을 늘리게 될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욕구가 더 강하냐에 따라 가지고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노동공급 이론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우고요. 즉 그러면 이론이 왜 필요하냐? 이론이 결국엔 어떤 답을 주지도 못하는데 왜 필요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노동공급 이론 모형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소득세랑 노동공급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경제이론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데서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 모르는 게 뭔지 아는 게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본인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잘 몰라요. 본인이 지식이 쌓여야만, 내가 모르는 게 어떤 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데 있어서 경제이론이 강한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변수, 즉 소득세와 노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타당한 또는 적절한 가설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소득세가 증가하면 노동이 감소할 것이다. 또는 소득세가 감소하면 노동이 증대될 것이다. 등등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타당한 가설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예입니다. 두 번째 예. 차량의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면 과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까요? 늘어들까요? 즉 에어백을 모든 차량에 설치하도록 하고, 물론 현재는 지금은 에어백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 착용도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의무화를 하게 되면 과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까요? 1번 줄어든다, 2번 늘어난다, 3번 변화가 없다. 뭐가 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정했으면 다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답을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알 수 없다가 답입니다. 차량의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게 되면 일단 자동차를 타는 운전자가 사고가 났을 때 사망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면 더 난폭하게 운전하게 되는 어떤 습성이 있습니다. 즉 과거에 이러한 안전장치가 별로 없을 때는 속도를 안 내던 사람도 내가 차를 안전장치가 에어백이 충실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고가 나도 내가 안 죽는다. 그러면 더 과속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운전자 측면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식으로 운전이 난폭하게 이루어지면 누가 다치게 될까요? 보행자들이 다칠 수 있는 거죠. 보행자들이 그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즉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효과가 더 크냐에 따라서 사망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울게요. 즉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경제이론은 어떤 행동에 따른 비용이 감소하면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운전자 심각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부주의한 운전 비용, 즉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을 해도 사망할 확률이 적다. 즉 그 말은 우리가 비용으로 따지면 그 비용이 감소한다. 따라서 더 많은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한편으로 보행자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서 보행자의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입니다. 성과에 따른 승진제도. 즉 성과가 높으면 승진을 시켜주고, 성과가 낮으면
승진을 안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내가 성과가 잘 달성해야만 승진을 하게 되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성과가 과연 향상될까요? 예, 1번 줄어든다. 2번 늘어난다. 3번 변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알 수 없답니다. 일단 성과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성과를 더 많이 달성하려고 하는 어떤 공무원들의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여기까지는 맞아요. 예, 그게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그런 긍정적인 효과만 있다면 공무원들의 성과가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개인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은 서로 협업해 가지고 하는 업무들이 더 중요한 업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협업을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다른 사람의 성과가 올라가서 그 사람의 성과가 나보다 높아진다. 그럼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예, 안 도와주겠죠. 그런 식의 어떤 비협조적인 행동이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성과가 향상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피터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뭐라 해야 되죠? 보직, 직위, 예, 직급이나 직위는 계층계를 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죠. 부장 밑에 과장 있고, 과장 밑에 대리 있고, 대리 밑에 평사원이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계층이 있는 계층계가 있다고 그러고, 즉 승진이라는 것은 이 계층을 올라간다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사람이 있고, 땡땡땡땡 다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A와 B와 둘 간의 성과가 더 높은 사람이 승진하는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A가 성과가 좋았다. 그럼 이제 A가 올라가겠죠, 여기로. 예, A가. 그다음 여기서는 D가 성과가 더 좋았다. 그럼 D가 올라오겠죠, D가. 예. 그러면 이제 A랑 D 간에 또 D가 성과가 좋았다. 그럼 D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기 계속 있습니다, 계속. 가만 보면 그럼 여기 A가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 B가 남겠죠. 여기 C가 남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승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자기 자리에 어떤 직위까지 올라갔을 때 그 직위에서 성과가 낮으면 더 이상 승진을 못하는 거죠. 즉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계층에 머물게 될 거고 그 결과 이 계층에 남아있는 이 계층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로 채워져요? 다 자기 위치에서 무능한 사람들로만 이 계층제 전체가 채워지게 된다. 그 결과 이 관료제 전체는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 즉 성과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과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성과가 향상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예.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 밖에 다양한 어떤 왜곡 행태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범위를 저희 수업 범위 넘어가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고 어찌됐든 이러한 피터 프린시플에 의해 가지고 결국 무능한 조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지울게요. 이제 이제 결론입니다. 즉 이론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실제로 어떤 이론이 맞는지 따지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실제 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연구란 두 변수, 예를 들어서 증세와 노동시간
안전장치 설치와 교통사고 사망, 개인성과 평가와 개인성과 향상,